좋은 아침입니다. 자, 미션 87일차입니다. 비타민 나는 우리 엄지원 작가님이시네요.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지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저희 긍정학원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한 꼭지도 안 썼다고. 네, 그래서 살짝 이게 긴장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부담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언젠가는 겪어야 될 감정이라서 그냥 저는 오늘 긍정학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집중력은 최고의 경지다. 나의 집중력은 최고의 경지다. 나의 집중력은 최고의 경지다. 네, 이렇게 해서 집중을 조금 끌어모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책은 제가 요 앞전에 읽었던 그 아티스트 웨이를 한 번 더 읽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앞을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책 제목은 그림에 마음을 놓다라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그림 한 점의 위로라는 책이거든요. 다정하게 안아주는 심리치유 에세이라고 해서 그림을 좀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고 서적에서 그림책을 몇 권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못 읽고 있다가 이번에 책을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침에. 이 책 한번 볼까? 글자가 아니라 그림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그런 거, 게르니카라는 피카소 그림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스치듯 기억을 못해도 저도 기억은 못하지만 들어봤던 봤던 기억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그림에 관해서 그림을 보고 느꼈던 이제 작가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게르니카는 다른 색이 없어요. 흑백 물감만을 이용해서 이거 색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거대한 규모의 오직 흑백의 물감만을 사용하여 다른 색채로 인한 감정은 일절 끼어들지 못한다. 난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색채로 인한 감정은 일절 끼어들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도 이 글도 어떻게 보면 나의 집중력이라는 그 키워드, 저의 긍정학원 거기에 맞는 또 연결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카소의 우는 여인이라는 그림도 오늘 같이 봤거든요. 여기는 정말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다스릴 수 없다면 차라리 터뜨려라 라는 멘트가 이 그림과 같이 있는데요. 다스릴 수 없다면 차라리 터뜨려라. 울음을 터뜨리든 무엇을 터뜨리든 글을 터뜨리든 터뜨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는 대신 일단 큰 소리를 내어 실컷 우는 게 그녀에게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작자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는 긍정적인 추진력이 되는 장점들이 사랑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도 있고 감정을 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 법이다. 라는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그림 두 점에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날입니다. 좀 기분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나의 집중력은 최고의 경지다. 아이고, 멋있는 긍정학원입니다. 그림에 마음을 놓다. 심리치유 에세이. 와, 우리 또 엄 작가님 덕분에 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 하윤정 작가님은 또 더 많이 공감이 될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수채화를 그리고 계시는 분이시라서.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됩니다. 엄 작가님. 흑백, 그죠? 검정과 흰색만 사용을 했다. 다른 색채로 인한 감정은 일절 끼어들지 못한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우리도. 예. 몰입을 하게 되면 다른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저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리면 몰랐던 나의 힘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를 잘 구슬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나를 살살 어루만지면서 달래세요. 도와달라고 내 안에 나에게. 우리 김선욱 작가님 정말 글 쓸 시간 한 줄조차도 써낼 시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짬이 안 나고 체력이 안 받쳐주는 상황이지만 나를 살살 달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에게. 선호가 제발 나를 좀 도와줘. 내 안에 나에게 진심으로 호소하면 분명히
무의식의 힘이 위로 올라와서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스릴 수 없다면 차라리 터뜨려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네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죠? 그래요. 터뜨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껍데기를 벗겨가고 또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여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엄 작가님 덕분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김선호 근데요. 네. 근데요, 저 오늘 비타민 얘기 안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미끄럼했습니다. 아까 문신입니다. 잠깐만 단톡방에 뭐 하나 올려놨던데 그죠? 네네, 그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후기 나눔할 때 했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오케이. 어떤 생각이, 저를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회의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나가는 것이다. 네. 이상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런 인간적인 부분이 서로 더 좋아요. 잘하셨어요. 회의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도 오늘 하루 겪어나가야 될 것들이 참 많다. 그죠? 좋습니다.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먼저 어제 제가 그 긍정학원을 남기고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위로와 또 격려의 얘기들을 해주셔서 어제 제가 정말 그 톡방에도 남겼지만 정말 눈물 찔끔했었어요. 많은 좀 그게 저한테도 와닿은 부분도 많고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제 긍정학원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더 나은 내일로 나를 이끌어준다. 네, 이렇게 긍정학원을 써봤는데, 오늘 저는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제가 그 직장 내에서 하는 일이나 또 어쨌거나 이렇게 주말은 평일보다는 좀 여유로운 편이라서, 선생님들도 물론이고 저도 그 글을 쓰는 작업들이, 그렇죠. 네. 어쨌거나 제가 좀 더 나은, 발전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긍정학원을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더 나은 내일로 나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제 우리 김순옥 작가님이 넋두리를 하고 나서 단톡방에서 우리 또 다른 작가님들이 관심을 모아주셨잖아요. 되게 훈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각자 다 이렇게 행복을 만땅으로 채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더 나은 내일로 나를 이끌어준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긍정학원을 나는 나의 황금 열쇠를 찾아 떠난다. 나는 나의 황금 열쇠를 찾아 떠난다. 나는 나의 황금 열쇠를 찾아 떠난다. 저는 오늘 또 글쓰기 한 꼭지에 목표를 두고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여울 작가의 널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그 차트 꼭지글 중에서 끝없이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책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한스와 미하리라는 이제 주인공들이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분 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직전에 꼭 한스가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하일이 항상 글을 읽어주고 작가님 마이크 가까이. 책을 읽어주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고 이게 이제 사랑의 의식처럼 돼 있었는데 한스가 일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미아를 놔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독일의 나치 거기에 이제 한나가 글을 잘 모르니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미하엘이 그걸 찾아가서 그걸 어떻게 돕지는 않고 이제 자기가 그 옛날에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는 것이 이제 책을 읽어서 녹음을 해서 이제 그 한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했는데 글을 쓰고 읽게 해서 편지를 미하엘에게 보냈는데 미하엘은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미하엘이 그토록 한나를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계속 책임을 주는 남자로 남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미하엘은 그녀와 끝까지 소통하려 애썼다.
아무리 죄가 깊어도 그 죄와 소통하려는 노력만 있었다면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둘째, 한나가 평생 콤플렉스에 있었던 문명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다. 단지 남에게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미아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그녀가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한나가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해, 사랑과 구원에 대해 알려고 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열쇠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미워하더라도 소통을 멈추지 않는다면, 과거에 대해서든 미래에 대해서든 서로 연결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희망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글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비록 사랑에 연결된 얘기지만 요 하나, 둘, 세 부분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나의 황금 열쇠를 찾아 떠난다. 황금 열쇠. 같이 갑시다. 끝없이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 문구 하나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네요. 그죠?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과의 소통, 그다음에 나의 과거와의 소통, 나의 미래와의 소통,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 그죠? 세상과의 소통.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 결국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삶의 핵심은 소통. 그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쿵 하네요. 쿵. 자,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부모님, 저 정확히. 하은정 작가님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언제 읽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줄거리가 떠오르면서 저도 누군가가 책 읽어주는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해서 오늘 한번 웃어보시라고 드리는 얘기고, 네. 예, 독서는 글쓰기 미천이라는 원래는 출력의 질 좌우하는 입력 책벌레가 되자는 챕터고, 그 소제목이 독서는 글쓰기 미천이라는 건데, 저도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막 고민하는 중에 자꾸 찾아보게 되는, 책을 어떻게 쓰는지,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같은 글이 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독서는 무엇보다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생각은 글쓰기 미천이다. 또한 독서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준다. 책을 읽으면 다양한 어휘와 문장에 익숙해지고 어떤 글이 좋은지 분간할 수 있게 되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다. 좋은 글을 읽을수록 잘 쓰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자연스레 생긴다. 끝으로 세 번째, 독서는 쓸거리를 준다. 여행, 조사, 연구, 경험의 결과로도 쓸거리가 많아지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독서다. 책을 읽을 때 쓸거리를 가장 많이 건져 올릴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분이 전해주시는 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 챕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도 책을 이제 사실 더 웃기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감성 충전을 위해서 어제는 임영묵의 I'm Hero를 우리가 연구소장 10,000원을 주고 이렇게 넷플릭스인가 BTV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저한테 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나마 영웅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자전거를 탔답니다. 1시간을. 근데 우와. 밤새 다리에 쥐가 내려가지고 제가 늘 하던 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제 감성 충전을 했는데 이 근육이 놀랐나 봐요.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밤새 쥐가 내리고 조금 전에는 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지하판을 밟으면서 책을 읽고 있으니 우리 큰애가 엄마 무슨 벌써는 소녀 같다나 그러냐고. 소녀 아니고 할머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애가 엄마 너무 무리한 것을 제발 안 하면 좋겠다고 이러면서도 참 하여튼 엄마를 귀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일 아이랑 잘 지내고 월요일부터 잘 보내고 제가 이제 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김정희 작가님 막 얘기 들으니까 막 계속 막 눈가에 주름이 펴지지를 않습니다. 막 눈에 그려져요. 근데요, 이뻐요. 네, 듣고 있으니까.
발에 치는 데 했지만, 놀란 근육을 위해서 또 달래주기 위해서 그저 마음을 이해해주고 스스로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즐겁게 살고 계시네요. 독서는 글쓰기의 미천이다. 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 독서가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이 결국은 글을 쓰는데 아주 맛있는 반찬 소스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풋을 많이 해야만 아웃풋이 되죠. 그죠?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풋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풋이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소유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다른 날보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아침이네요. 네, 저는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책을 지금 한 두 번째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읽고 있어서요. 오늘 책 읽은 내용은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가슴이 뛰는 이유, 이 내용입니다. 인간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얘기고요. 행복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나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이다. 성장하는 삶, 그것은 짜릿하다. 당신은 진정 살아 숨쉬게 한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런 책, 그 다음에 책 나눔, 후기 나눔을 통해서 우리 정신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반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었네요. 그죠? 예,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 엔딩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많지만 이거를 축약해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87차였네요. 내가 쓰는 이 언어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구사하는 이 언어, 말, 신경 써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는 작가잖아요. 작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도 조금은 필터링해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미션 87차였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35분이네요. 많은 시간 함께 했네요. 자, 오늘 주말인데 우리 김선옥 작가님은 출근하셔야 되고 다른 작가님들은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푹 쉴 수 있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선옥 작가님 힘내세요. 선옥 작가님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